있고 니은디귿 리을티귿이 있고 이응희의 시옷지읒 미음비읍표. 우리나라 자음 모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름에 이 첫 소리나 받침 소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한문이 없기 때문에 풀지 못한다 하는 건 이건 가설이다. 잘못된 학설이다. 해가지고서 이때서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만 명 통계를 잡아가지고 79년도에 완성한 것이 바로 파동성명학입니다. 이름은 부르는 소리에서 그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지 한문의 글자 속에서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소리성명학, 파동성명학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주위에 사람들 현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교통사고에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사고. 이거 당하나 안 당하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실제 해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당신 한번 교통사고 당해보시오 하고서 이름 지어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제 얼마 만에 그 효과가 나고 또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나 하는 이런 저기를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람자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낸 이 파동성명학은 통계학으로 95%를 찾아냈고 나머지 5%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론적인 학설을 가지고서 그것이 정확하다, 맞는다고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 그 정확성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통계로 잡아보지 않고서는 그 이론이 학설로 정립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계로 95%를 찾아냈지만 나머지 5%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우람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잘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끝에 이 람자 이게 서로 상극인 글자를 사용을 했느냐. 물론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우람이라는 이 이름은 저의 태어난 기운과 맞춰가지고서 40대 이전에 썼으면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러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름을 가지고서 쓰게 됐느냐. 나머지 5%에 대한 다만 올마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5% 중에 다만 1%라도 0.5%라도 찾기 위해서 이 우람이라는 이 이름을 40대 이후에 이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연구하게 됐는데 이 속에서 그 람자 때문에 제가 3번의 죽을 고비를 보낸 이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이우람이라는 이 이름으로 저는 개명까지도 전부 다 했고 다시 이제 제가 연구를 한 걸 이제 그 토대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 이름으로 찾기 위해서 이 이름을 앞으로는 그냥 호로 그냥 쓰는 방식으로 하고 원 이름을 찾아가지고서 그대로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을 지을 때는 제가 직접 장명을 하는데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제가 짓지 않고 직원들이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이 파동 소리에 의해서 이름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50%의 기운을 그냥 일반 직원들한테 이렇게 줘라 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은 제가 직접 짓고 또 회사 마크가 붙어있는 철인을 찍습니다. 철인이 찍히지 않은 그 이름들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일요특강 시간입니다. 자신의 것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죠.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기 쉽고 또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명학에서는요. 이 이름이 사람의 운세까지 좌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름이 과연 좋은 이름일까 또 어떻게 짓는 것이 이름을 잘 짓는 것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MBC 일요특강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성명학회 이정희 회장을 초청해서 좋은 이름이란 어떤 것인지 또 이름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희 회장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이름을 글자로 써가지고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전부 다 있기는 있지만은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알파벳에 의해 가지고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썼고 동양 사람들은 한문권 국가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사람에 한해서는 한문으로 이름을 쓰는 이러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글자가 아닌 소리에 의해 가지고서 이름을 풀어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없이 옛날에는 무조건 한문에 의해서 한문의 획수에 따라서 또 삼원오행, 음령오행 그렇지 않으면은 사주에 목화토금수가 없으면은 목화토금수를 넣는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사주 용신에 나무목변이 없으니까 나무변을 넣어서 해라. 화가 없으니까 불화변을 넣어서 해라. 하는 이러한 이론이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제가 통계로 쭉 한번 맞춰보니까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론적인 이론에 불과한 학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전부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만약 사람들에게 없었다면은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얼마나 불편을 겪고 사람들이 이름이 웃음으로 해가지고서 또 거기에 파생되는 피해나 가진 모든 부족한 면들이 많을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서 한문을 배우고 아버지가 한의사였었으니까 한문을 배우고 한문을 어느 정도 안다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글자나 일본 책에 의한 글자는 제대로 파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어느 날 사다 주신 책을 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형님이 사다 주신 책을 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풀다가 보니까 한문은 많이 알았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걸 풀다가 보니까 맞는 것도 많고 틀리는 것도 많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답시고 학교 공부도 둘째로 치고 이때서부터 일본 사람이 지은 책 가지고서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는 맞고 50%는 안 맞는데 마음을 넓게 써줘가지고서 내가 80% 맞는 걸로 이렇게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에 한 아저씨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6대 독자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6대 독자를 봤다 이 얘기입니다. 봤는데 이 애기 귀한 애기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 나는 이름을 못 짓는다 하니까 이 아저씨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애기만은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떼를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그러면은 한번 있는 힘껏 이름을 지어줘 보자 해가지고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한문 획수, 그러니까 수을이죠. 음양, 오행, 삼원, 오행 모든 걸 전부 다 맞춰서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이상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 써 있는 이 이름인데 오얀이자, 오히려상자, 공훈자입니다. 이 이상훈이라는 이 이름은 7핵, 8핵, 16핵입니다. 요건 홀수라서 양이고 요건 두 개가 짝수라서 음입니다. 그래서 음양에 대한 배합은 전부 다 잘 짜여져 있고 또 상자와 훈자를 합한 8핵, 16핵은 합해서 24가 되는데 이 24라는 이 숫자는 입신축제운의 재성조문지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하고 상자하고 두 개를 합해서는 15수, 통솔복순의 만물통합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자, 훈자 두 개를 합한 23수, 이 숫자는 혁신융창운의 개구종신지상이라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고 모든 사람을 제압을 하는 호랭이의 날개가 달리듯이 의기가 충천한 그러한 기운을 얘기하는 것이 23수입니다. 전체를 합한 31수, 각세 개척운이라 세상을 개척을 해나가고 새로운 걸 또 창조를 하고 해서 자기 일가, 자기 한 개인에 의한 뜻을 이루고 자기의 포부를 펼 수 있는 것이 31수가 됩니다. 음용오행상으로 볼 때, 소리상으로 볼 때는 이자는 이응 히읗자는 토로 치고 시옷지읒 치읒은 금으로 치고 이응 히읗은 토로 치고 해가지고서 토생금, 토생금이 됐습니다. 이 이름이 전부 다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역괴상으로도 전부 다 맞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이 이름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이 아기의 그 사주가 이 불기운이 너무 약한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4개를 갖다가 불화변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 아기의 이 사주 속에 없는 불까지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용신상으로 볼 때도 불이 필요한 이러한 사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을 넣어놔서 어디 가서 보든 간에 이 이름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애석하게도 2살도 못 돼서 2살 약간 지나자마자 이때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한테도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아기가 크거든 나중에 잘 됐을 때 저도 그 밑에서 좀 덕을 좀 봅시다 하고 농담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뜨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러한 비통함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때서부터 이 학문에 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학문이 맞는 건가? 만약 맞는다면 이 얘기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커가지고서 훌륭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세계적으로 크게 힘을 필 수 있는 그런 아기가 돼야 될 건데 왜 이 얘기가 죽었나 하는 비통한 마음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아왔던 그 일본 사람이 진 이 책에 의해 가지고 다시 풀어보고 이 사람 거 풀어보고 저 사람 거 풀어봤는데 여기서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한정없이 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게 봐왔고 지금까지 한 50점 맞는 걸 80점으로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무조건 그때서부터는 그 이하로 비하를 해서 이 학문이 맞지 않는 쪽으로 전부 다 파헤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보기 시작한 것이 이병철이는 어째서 이러한 숫자가 나쁜 숫자를 가지고서도 대한민국의 갑부가 됐나. 또 김우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우그룹의 김우중이라는 이 사람은 어째서 이러한 핵수를 가지고서도 대한민국의 갑부가 됐나 하는 걸 갖다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름은 7, 핵수, 홀수고 병자 8핵, 짝수고 철자, 짝수가 돼서 양, 음양 배합은 제대로 좋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병자하고 철자하고 합해가지고서 20수, 단명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라는 요 숫자는 아까 이상훈이 얘기할 때마다 같이 통솔 복순의 만물통합지상이라 해가지고 40사람을 다스리고 통솔을 해나가는 이런 격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자, 철자 합해서 19라는 요 숫자는
성세병하군의 봉학상익지상이라 사해가 날개 한쪽을 잃으니 날르려야 날르지를 못하는 병을 몸에 지니고 있는 이러한 형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합한 숫자 27회건 영웅중절운이라 영웅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패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초량한 신세가 된 걸 갖다가 27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수, 19수, 27수 이렇게 4개 격국 중에서 3개가 나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갑부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김우중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짝수입니다. 8, 6, 4. 그러면 음과 양 배합은 전부 다 음으로만 모여있고 전부 다 여자만 모여있고 전부 다 반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양으로 볼 때 이 이름은 우선 음양 이 학설에서는 빵점입니다. 다음에 우자 중자 합해가지고 2개 합해서 10수, 이것도 단명운을 얘기합니다. 그러냐 끝에 공자가 들은 숫자는 좋은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0수, 20수, 30수, 40수 이러한 숫자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수리성명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수 단명운이 들어가 있고 우자하고 김자하고 합해서 14수 이산 박약운이다 하는 이러한 운이 돼 있어 가지고서 이 운이 굉장히 연약하고 박약하고 자기 뜻을 잃는 이러한 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에는 이 숫자도 대흉수요 10수도 대흉수입니다. 김자 중자 합해가지고서 12수 연약 고독운이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고독하게 평생을 살아나가야 되고 고독한 속에서 자기 뜻을 잃는 걸 갖다가 12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역시 대흉수입니다. 전체 합한 18수 요건 강건발전운이다 해가지고서 자기 고집으로 피어나가서 성공을 한다는 이러한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수, 14수, 12수 전체 4개 격국 중에서 3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대한민국의 갑부소리를 들으니 제 속에서 이것이 실제 맞는 학설인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됐었는데, 또 마침 그때 제가 살던 청주 이 고향에 충북의 최고 가는 갑부 김원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원근, 이 양반이 지금은 죽었지만은 이 김원근 씨 이 이름을 풀어볼 때 김자 8핵이요 원자 4핵이고 근자는 10핵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짝수요 이것도 짝수고 이것도 짝수인데 전체 합해서 다 짝수니까 전부 다 음만 모이고 전부 다 여자만 모이고 전부 다 밤중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러냐 음양학상으로 볼 때 전부 다 음만 모여있기 때문에 음양학상으로 빵점입니다. 그러면은 원자 근자랑 합해서 14에는 이 숫자, 이 숫자는 박약실의윤이라 내 뜻을 잃는 격이다 해가지고서 이 숫자도 나쁘고, 아까도 김우중 씨 얘기했지만 이 11에는 이 숫자는 연약고도군이다 해가지고서 또 내 자신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는 못하는 이러한 숫자다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나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자 근자 합해서 18이라는 이 숫자는 강건발전운이다 해가지고서 내 고집으로 일을 이뤄나가는 이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요 3개 중에서 2개는 나쁘고 요거 1개는 좋았지만은 또 전체 합한 성공운을 뜻하는 전체 합한 숫자 22라는 요 숫자는 가을풀이 서리를 만나는 격이라 추초봉상지상이라 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맥히고 좌절이 드는 이런 상태에서 22라는 이 숫자 14, 12라는 이런 나쁜 숫자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충북에서 제일 가는 갑부 소리를 듣고 청주대학이나 또 청주상고 또 석유 회사를 크게 가지고서 움직이고 호령을 하던 이러한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나쁜 이름을 갖고 있나 하는데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한문으로 하는 이 학설은 맞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결론을 짓게 됐고, 그렇다면은 이 한문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닌 다른 학설이 없을까 해가지고서 이때서부터 연구를 하고 또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리성명학입니다. 제가 정립한 이 소리성명학은 너무나 적중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문을 하는 이 방식보다도 소리로 직접 나오는 그대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풀어보고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모든 행로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이러한 이론을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그 정확도를 또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한 결과 이제 이 이상의 학설은 없구나 하는 단정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성명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소리성명학은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나 하는 걸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짓는 것이며 이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성명학에 의해서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됐나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연구한 소리성명학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 소리성명학은 오직 한국 사람에만 국한된 한글을 쓰는 한국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러한 학설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성명학은 한국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러한 학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이나 프랑스나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사람들도 자기들 이름은 그 소리로 모든 것을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소리가 나는 모든 소리는 이 소리글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 한글로 못 적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로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이 좋다 나쁘다 풀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리성명학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리성명학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쓰듯이 기역은 예, 학교 다닐 때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역은 한 묶음으로 어금니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카 할 때 기역할 때 사람의 이 어금니 속에서 이 글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금니 소리는 간장과 직접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장에 함축된 기운이 밖으로 파생돼서 나올 때 그때의 소리가 바로 어금니 소리 기역입니다. 그래 간장의 기운이 담긴 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으로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이것은 혓소리 예. 혓바닥 나다라타 니은 디귿 리을 티귿 나다라타 이 혀가 움직여서 나오는 소리로서 이 혓소리는 바로 사람의 심장 부위에 있는 기운이 밖으로 발산되면서 나오는 소리를 혓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응과 히읗은 목구멍 소리죠. 아하 목구멍 소리죠. 목에서 나오는 이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응 히읗은 목구멍 소리라고 하고 이 목구멍 소리는 위장 사람의 비장이라고 하죠. 위장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쏠린 소리를 바로 목구멍 소리 이응 히읗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오 찌읒 치읒은 이소리입니다. 이소리 사, 자, 차 이 이빨을 통해서 이빨의 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사자차 이소리입니다. 이 이소리는 사람의 폐에서 나오는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폐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는 소리가 밖으로 발산이 될 때 이러한 때 그 나오는 소리를 이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음 비읍 피읍 이건 마바파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나오는 소리죠. 이것이 바로 입술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 소리는 사람의 신장 콩팥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 신장의 기운이 함축이 돼 있다가 그 말을 할 때 이 신장의 기운이 밖으로 발산돼서 나오는 걸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금니 소리와 혓소리와 목구멍 소리와 이소리와 입술 소리는 간장과 심장과 위장과 폐장과 신장에서 나오는 소리 5개 장부에서 나오는 소리가 함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장에서 나오는 어금니 소리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서로들 상생관계 서로들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도와주는 관계는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하겠습니다. 간장에서 나오는 기운은 기역이며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인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서로들 상생관계, 서로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디귿, 리을, 티귿과 이응, 히읗은 서로들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심장에서 의장, 비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의장하고 심장과는 또 서로들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티귿과 이응, 히읗은 서로들 상생관계다. 해롭게 하지 않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의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폐장에서 나오는 소리, 시옷, 지읒, 치읓 이 글자와 서로들 도와주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옷, 지읒의 폐장 소리는 또 신장에서 나오는 미음, 비읍, 피읍의 소리를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신장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도표로도 한번 제가 그려보죠. 도표로 그려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생이 되는 것은 동그란 걸로 표시를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공으로 연상을 하면 될 겁니다. 이 공은 차면은 떼굴떼굴 잘 굴러가겠죠? 어디 부딪혀도 깨지고 망가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서로들 상생관계, 원을 상생관계로 봐라 이 얘기입니다. 서로들 도와주는 관계. 또 다음에 별 표시는 요 속에다 이렇게 별을 그리고 상생과 상극관계를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별 표시는 상극관계로 봐야 됩니다. 네모진 거나 각이 진 것은 어디 부딪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가지고서 다치든지 하면 깨지기 쉬운 게 이 모가 나든지 각이 진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극관계라고 합니다. 서로들 싸운다 이런 얘기죠. 싸우면 서로들 터지고 깨지고 아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글자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상생과 상극관계를 갖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역과 키역을 여기다 적습니다.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응과 히읗은 여기다 이렇게 적고 시옷, 지읒, 치읒은 이쪽으로 적었고 미음, 비읍, 피읍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음, 비읍, 피읍과 기역, 키역은 서로 상생관계고 기역, 키역과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서로 상생관계가 됩니다. 또 니은, 디귿, 리을, 티귿과 이응, 히읗이 서로들 상생관계입니다. 또 이응, 히읗과 시옷, 지읒이 상생관계고 시옷, 지읒, 치읒과 미음, 비읍이 상생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상생관계는 서로들 찾아냈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극관계는 어떤 것이 상극관계인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미음, 비읍, 피읍이 니은, 디귿, 리을, 티귿하고 서로들 마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주 쳐다보는 건 서로들 상극관계고 서로들 싸우고 서로들 해롭게 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음, 비읍, 피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술 소리, 신장 소리고 신장에서 나오는 소리고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혓소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심장은 서로들 상극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피읍은 가의 표시를 하죠. 이렇게 미음, 비읍, 피읍은 니은, 디귿, 리을, 티귿하고 상극관계가 유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시옷, 지읒, 치읒하고 또 상극관계를 이룹니다. 시옷, 지읒, 치읒은 기역, 키역하고 상극관계가 되고 기역, 키역은 이응, 히읗하고 상극관계가 되고 이응, 히읗은 미음, 비읍, 피읍하고 상극관계가 되는 겁니다. 별 표시는 상극이요 원은 상생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이것은 좀 지우고 제가 이 이름이 과연 좋은 이름인가 나쁜 이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름이 좋은 사람 몇 사람하고 이름이 나쁜 사람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죠. 이 양반은 평생 재물이 떨어지지 않은 양반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그렇게 재물운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죠. 우리가 쓰기는 김우중이라는 대우그룹의 회장, 이 이름을 김우중이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은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써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기, 무, 중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쓰는 이름과 소리 나오는 대로 하는 것과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성명학입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전에 죽은 이북의 김일성이를 한번 써보기로 합시다. 김일성이는 기, 밀, 성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바로 소리성명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름을 대입을 하고 풀어보고 할 때도 언제든지 쓰는 글자는 이 글자다 하더라도 보는 것은 바로 이대로 봐야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은 정주영 씨를 한번 여기에서 대입을 해서 이 이름이 좋은가 나쁜가 한번 해봅시다. 정하면은 지읒자죠. 상생관계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세요. 정하면 지읒자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죠. 원으로 오죠. 다시 주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또 갑니다. 영하면은 또 이쪽으로 오죠. 상극관계 하나도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김우중이를 한번 봅시다. 기역, 김 할 때 성은 김이지만은 소리 나는 대로 하니까 기자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역의 기자 여기에서 미음자로 이렇게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중이죠. 이제 중이니까 미음에서 다시 지읒으로 또 가가지고 이응으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화살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이름이 서로들 도와주는 관계, 상생관계가 될 때 이 세상은 바로 상생의 세계, 서로들 도와주는 세계, 싸움이 없는 세계가 됩니다. 이 상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터진 결과를 얘기하고 싸움이 항상 끊일 수 없이 일어나는 걸 바로 상극관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름들, 서로들 도와주고 상생이 되는 이러한 이름들은 절대 이름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출세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좋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출세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파랑곡절이 많고 싸움과 투쟁과 이 속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눕히고 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는 건데 이 상생관계의 세상은 그런 걸 갖다가 배제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일을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없는 세상이 나온다는 게 바로 소리성명학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이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김일성이 한번 보세요. 기자 여기서 밀자로 가가지고 리을로다가 쭉 빠집니다. 이쪽으로.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시옷으로 가가지고서 이응으로 빠집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사람을 죽여야지 자기는 성공을 합니다. 이 이름을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자기 살아나간 자체는 비록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고 자기 살아나가는 세상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괴롭게 살아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이 이름은 이 운명학상으로 성명학상으로는 좋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쁜 예로 작년 추석 때 사건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지존파 두목 김기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기환이 이름을 풀어보면은 김, 기, 환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 이름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 김자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시작이 돼서 김 이렇게 가가지고 기자로 다시 돌아와서 히읗자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여기도 상극이 형성이 됐죠 또.
그런데 이걸 세밀하게 저기 해가지고서 10대 해전수를 전부 다 비춰서 따지고 볼 때는 이 사람이 왜 아버지하고 원수를 질 만큼 아버지를 미워했나 하는 자체도 세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그 이름이 좋은가 나쁜가 기초적인 얘기만 하기 위해서 가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한 좋고 나쁜 이런 면만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기환이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응으로 와가지고 다시 니은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 상극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은 또 좋지 못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온보현 잘 아시죠? 온보현 이 사람은 택시 강도 연쇄 살인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도 풀어보면 온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온자에 여기서 니은까지는 제대로 잘 옵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 잘 와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으로 다시 빠집니다. 비읍자로. 그럼 여기서 이 상극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 그럼 이응자에서 니은자로 와가지고 받침을 지나가지고서 다시 가운데 소리 보자로 와가지고서 여기서 히읗자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래서 히읗자로 이쪽으로 다시 오죠.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서 여기서 니은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예. 그럼 여기도 상극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상극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극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건 남을 해코지 하고 남을 눌러야지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든지 자기가 뜻을 핀다고 하는 이러한 머릿속에 좀 투쟁성이 있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상극관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서는 절대 상극이 있어서는 안 되고 상생이 있는 그러한 이름, 이러한 이름들이 잘된 이름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상극이 없는, 요 속에 상극이 없는 상생이 있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야지만이 애로도 없고 육친간에 탈도 생기지 않고 또 고통도 딸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상생관계의 좋은 이름의 특질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은 좋은 이름이 어떤 거고 나쁜 이름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이름이란 어떻게 짓는 것인가? 그 사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만치 사람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지음으로 해가지고서 평생을 오도록 하기 쉬운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미음, 비읍, 피읍 이 관계 속에서 서로들 상생이 되는 관계 이렇게 돌아가는 거꾸로 돌아가든 바로 돌아가든 일단 이렇게 서로들 돌아가서 상생이 되는 관계라면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게 좀 깊은 이론이 있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상생관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걸 보고서 좋다 나쁘다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돌림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 이 돌림자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 족보상으로도 보면은 칼라 사진으로 전부 다 나오고 한글로 완전히 다 나오고 전화번호까지 심지어 얼굴 사진까지 나오는 이런 족보를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때 절대 이 돌림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돌림자 한 글자로 인해 가지고서 평생 운명을 고통과 그렇지 않으면 단명한 운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돌림자 쓰지 말라는 거. 이름은 오직 이 상생으로 해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야지 좋다는 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리 나는 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일성 하듯이 김우중을 기무중 하듯이 이름은 요 소리 나는 대로 해서 상생관계를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문에 연연하지 말고 또 그 쓰는 글자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소리 나는 그대로 이름을 지으라는 것. 이름을 지을 때 이 소리 나는 대로 해서 상생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일반 철학관에서 대개 얘기하는
수리학이나 한문에 의해서 하는 거나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를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문에 의해서 이름을 짓다가 보면은 이름 지을 게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어느 사람들이 자꾸 한문 획수를 맞춰달라 하고 저기 하지만은 마지못해서 해주기는 해주지만은 저는 이것을 그렇게 중하게 따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이름 자체는 한문을 생각하지 말고 소리나는 그대로 한글에 의해서 이름을 지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처음에 상생관계를 만들 것, 둘째 돌림자에 연연하지 말 것, 셋째 소리나는 대로 할 것, 네 번째 한문을 중요시하지 말 것. 이것이 성명학을 소리 성명학의 주된 장명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은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짓는다 하더라도 부르지 않으면은 그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건 그 작용에 따라서, 부르는 소리의 작용에 따라서 그 기운이 움직이고, 그 기운이 움직임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가운데다 두고서 그 사람이 사주팔자로다가 100살 살 사람이다 할 때 한 50명이 둘러서 가지고서 너 죽는다 너 죽는다 한번 계속 내어보세요. 너는 금방 죽을 사람이다, 넌 죽을 사람이다 하고 자꾸 해보세요. 이 사람이 100살을 사나 일주일밖에 못 사나, 여러분들은 그건 너무 잘 알 겁니다. 체면을 걸어가지고 세뇌적으로 다 자꾸 너는 죽는다 죽는다 하면 일주일도 못 가서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딴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주가 맞는 거냐? 안 맞는 겁니다. 이건 그만치 소리 자체가 무서운 거고, 그 소리에 의해 가지고서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는 기운에 따라서 너는 어떻게 되라 어떻게 되라 하는 그 기운이 그 속에 막 주입이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잘 지어야 되고, 좋은 소리의 기운으로다가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사람의 태어난 출생 원기에 맞춰 가지고서 좋은 소리를 찾아 가지고 불러줘야 되는 것이 좋은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이라는 건 부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좋다고나 하지 마세요. 예? 이순자 해도 대통령 부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렇지 않고 아주 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 갑부의 부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어난 출생 원기와 그 소리가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움직이고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에게 이름을 똑같이 지으면은 살아나가는 것도 똑같을 것이냐? 의심스럽죠? 그렇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기의 가정이 틀리고 주위 환경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데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다면은 이름은, 사주는 똑같은데 한 가정에서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날 쌍둥이로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2시간 간격으로다가 사주팔자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가끔 안 맞으니까 6주법, 10주법까지 나옵니다. 시간을 쪼개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도 안 맞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도 그럼 똑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건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한 집안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기들, 쌍둥이 5분, 10분, 빠르면 1분 간격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서 환경도 똑같은데, 그러면은 얘들 살아나가는 것도 똑같을 거 아니냐? 틀립니다. 왜냐? 이름이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문 획수를 똑같이 맞춰놓으면 될 거 아니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문 획수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부르는 소리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집안에 태어난 똑같은 쌍둥이를 똑같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르는 소리도 똑같이 만들어갖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 만약 똑같은 이름을 지어서 똑같이 부른다 하면 혼동을 너무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치 이름이라는 게 서로들 각각 틀린 기운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똑같은 이름이라도 너무 많이 작용이 틀리게 작용을 한다는 그러한 중요성과, 또 이름이라는 게 서로들 상생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 이름은 많이 불러주고, 좋은 이름은 자꾸 불러주고, 나쁜 이름은 될 수 있으면 부르지 말라는 거.
예, 이것이 제가 좀 주장해 나가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셔가지고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 이름은 소리로 지어야 한다 하는 이론을 얘기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100% 전부 다 지배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이 바르냐 그러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느냐, 또 행하느냐 불행하느냐, 이러한 저기가 자기 마음가짐에서도 달려 있지만은 그 불행과 행이라는 이 자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고 어디서 시작이 됐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자기 마음가짐을 바르게 쓸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진실이 있고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다면은 점점 영혼이 무거워져 가지고 나중에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이론도 성립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만큼 여러분들 앞에서 소리 성명하게 돼 가지고 발표를 드리고, 또 이 소리에 의해서 나오는 기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삼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바르게 올바르게 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생의 원리, 동그란 원의 원리를 찾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니은디가 리을티것이고 이응희의 시오찌어치 미음비읍표. 우리나라 자음 모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름에 이 첫 소리나 받침 소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한문이 없기 때문에 풀지 못한다 하는 건 이건 가설이다. 잘못된 학설이다. 해가지고서 이때서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만 명 통계를 잡아가지고 79년도에 완성한 것이 바로 파동성명학입니다. 이름은 부르는 소리에서 그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지 한문의 글자 속에서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소리성명학, 파동성명학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주위에 사람들 현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러한 건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교통사고에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사고. 이거 당하나 안 당하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실제 해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당신 한번 교통사고 당해보시오 하고서 이름 지어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제 얼마 만에 그 효과가 나고 또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나 하는 이런 저기를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란자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낸 이 파동성명학은 통계학으로 95%를 찾아냈고 나머지 5%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론적인 학설을 가지고서 그것이 정확하다, 맞는다고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 그 정확성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통계로 잡아보지 않고서는 그 이론이 학설로 정립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계로 95%를 찾아냈지만 나머지 5%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우람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잘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끝에 이 람자, 이게 서로 상극인 글자를 사용을 했느냐. 물론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우람이라는 이 이름은 저의 태어난 기운과 맞춰가지고서 40대 이전에 썼었으면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러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름을 가지고서 쓰게 됐느냐? 나머지 5%에 대한 다만 올마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5% 중에 다만 1%라도 0.5%라도 찾기 위해서 이 우람이라는 이 이름을 40대 이후에 이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연구하게 됐는데 이 속에서 그 람자 때문에 제가 3번의 죽을 고비를 보낸 이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이브람이라는 이 이름으로 저는 개명까지도 전부 다 했고 다시 이제 제가 연구를 한 걸 이제 그 토대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 이름으로 찾기 위해서 이 이름을 앞으로는 그냥 호로 그냥 쓰는 방식으로 하고 원 이름을 찾아가지고서 그대로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을 지을 때는 제가 직접 장명을 하는데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제가 짓지 않고 직원들이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이 파동 소리에 의해서 이름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50%의 기운을 그냥 일반 직원들한테 이렇게 줘라 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은 제가 직접 짓고 또 회사 마크가 붙어있는 철인을 찍습니다. 철인이 찍히지 않은 그 이름들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